안녕하세요. 청년 토크쇼 진행을 맡은 DJ 유서진입니다. 오늘은 청년 토크쇼 첫 방송인데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의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해 볼까 해요.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만 22살 대학생이자 취준생인 유서진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오늘 방송에 1일 DJ를 맡게 되었어요. 청년 토크쇼는 매 화마다 주제에 맞는 게스트를 초청합니다. 사전에 미리 올린 질문에 대한 게스트분의 답변을 세세하게 들어볼 수 있고요. 다른 청취자분들의 답변과 사연 또한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청년 토크쇼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실 든든한 지원군인 게스트이자 1일 공동 DJ를 맡아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동아 씨입니다. 동아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 전역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곧 복학생이 될 만 22살 유동하라고 합니다. 청년 토크쇼 1화 게스트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와, 반가워요, 동아 씨.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서진 씨. 오늘 재밌게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아 씨, 만 22살이면 저와 동갑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01년생 아니신가요? 저는 02년생입니다. 그래도 한국도 이제 만 나이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아 씨는 생일이 지나고 저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몇 달간은 동갑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편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대학생, 취준생, 복학생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동아 씨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번 토크쇼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오, 역시 눈치가 빠르신데요? 오늘 청년 토크쇼에서는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동아 씨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자 모셨답니다. 청년 토크쇼 1화의 주제는 바로 그냥 쉬는 청년은 왜 증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그냥 쉬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군요. 요즘 뉴스에서 그냥 쉬는 청년에 대한 주제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쵸? 청년 토크쇼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면 좋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현재 취업시장에 대해서 동아 씨의 이야기와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그냥 쉬는 청년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1부로 찾아올게요.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전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익숙함이란 이유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지나친 많은 인연들 다신 오지 않겠지 힘들어도 알고 싶단 진실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언젠간 꼭 오겠지 라라라라라라라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토크쇼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분 유동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 씨. 오늘은 동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프닝 때 간단하게 소개드린 것 같은데 1부 시작하는 기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해요. 먼저 자기소개와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2년생 23살 가톨릭대학교 재학 중인 유동아입니다. 주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이고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대를 전역하고 휴학 중인 상태예요. 우와, 주전공은 국어국문학과이고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혹시 해당 학과를 생소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학과 소개와 선택하게 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의 주 전공인 국어국문학과는 이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국어를 다루는 과입니다. 흔히 글쓰기, 국어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과인데요.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연히 인문학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평소 글쓰기나 책에 관해 관심이 다분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복전은 이제 소비자학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입니다. 해당 과는 보통 이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간디자인 쪽, 소비자학 쪽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공간디자인 분야는 이제 말 그대로 인테리어나 공간 마케팅 능력 있는 전공자를 육성하고요. 소비자 분야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가공 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나 팀플 같은 게 이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학회나 이제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멋진데요? 국어국문학과와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 전공이라니. 동아 씨는 어때요? 전공과 잘 맞는 것 같나요? 동아 씨가 느끼는 전공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국문과 같은 경우는 모국어에 대한 애정 혹은 관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복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과에서 국문과와 연결할 수 있는 과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자면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문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거나 국어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쪽으로 전공을 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문과를 전공하면서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글 쓰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어서 좋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었다니 멋진데요? 나중에 동아 씨의 책 출간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수 전공하고 있는 공간 디자인 소비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과에 대해서 한 학기도 심지어 한 학년도 다녀보지 못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듣는 걸 토대로 짧은 경험을 말해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해당 과의 경우 공간 디자인 학과와 소비자학이 합쳐진 과입니다. 때문에 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뻗을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학 관련 분야면 홍보 및 광고, 상품 서비스 기획, 빅데이터 분석, 기업 CS 등 다양한 게 있고 공간 디자인학 관련 분야는 실내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 기획, 주택 설계 등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가톨릭대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는 학과명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커리큘럼 등의 입지가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인데요. 앞으로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될 동아 씨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더 동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들은 사전에 받은 다른 대학생과 취준생 분들의 답변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먼저 취업은 언제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 반년 내로 하고 싶다, 가능한 빨리 하고 싶다 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졸업하고 1, 2년 정도는 쉬다가 하고 싶다 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동아 씨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졸업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직장을 갖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 중에는 취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유롭게 조금 삶의 즐거움이나 경험을 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 천천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저는 사실 취업은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물론 독립도 너무 하고 싶지만 지금의 젊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누리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교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1학년 때부터 각종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하고 고학번이 되면 인턴도 하면서 일찍부터 취업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젊음을 누리며 쉬기도 해야 하고 너무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조금은 쉬어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복학하면 관련 학회나 자격증, 인턴, 공모전 등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휴학하고 있는 지금을 누려야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답변들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져야 하는지 그 정도를 모르겠고 아직 분야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것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스펙 쌓기에 대한 어려움도 적어주셨고요. 주변의 관심과 시선, 그리고 뭐라도 계획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네요. 라고도 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계획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내년부터 2학년으로 복학을 하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보다 흐릿한 목표를 더욱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 휴학을 2년 동안 하게 돼서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저의 흐릿한 목표인 마케팅, 기획 쪽은 이제 문과라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쟁률에 항상 스펙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신나게 놀기도 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해야 하지만 그러면서 스펙 쌓는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조급함도 생기고 마냥 쉬지도 못하고 꿈을 찾다 보면 벌써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취업은 하고 싶지만 스펙 쌓는 것도 어렵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분들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졸업하는 것보다는 많은 청년들이 휴학도 많이 하고 조금의 여유를 갖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휴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를 마치고 안타깝게도 코로나 학번이어서 입학하고 2년을 학교 생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해서 답답함도 쌓이고 그래서 휴학의 시기가 저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답답함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로는 긴 마라톤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코로나 학번이셨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3학년이 되어서야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더 막막함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정말 많았죠. 아무래도 3학년 때 학교 강의실에서 처음 수업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학에 대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휴학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대부분 인턴을 하면서 휴학을 하게 되었다고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의 답변을 읽어볼게요. 저는 광고 대행사 인턴을 시작하게 됐을 때 휴학을 했습니다. 1년 휴학하며 6개월은 인턴하며 부담감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사는 법을 나머지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며 나만의 속도로 사는 법, 여유를 만끽하는 법을 알아가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어요. 휴학 대대대 천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쉬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오, 정말 휴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값진 것 같아요. 저도 이분처럼 나만의 속도로 사는 법과 여유를 만끽하는 법을 깨닫고 싶네요. 그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동아 씨가 원하는 인생의 꿈은 뭔지 궁금해지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꿈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의 배우자랑 가정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패션계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말자. 기꺼이 노력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누구에게 말해도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와, 너무 좋은 꿈인데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정말 멋있네요. 많은 분들도 동아 씨처럼 하나쯤은 인생의 꿈을 품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다른 청취자분들의 꿈도 읽어볼까 해요. 이번에는 동아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족하지 않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답변해 주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유쾌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저 스스로도 떳떳한 감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양한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오, 정말 다들 다양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동아 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항상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취업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좋아하는 패션계에도 종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쵸. 저도 항상 꿈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일단 취업을 목표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취업은 어떤 곳에 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근무 환경, 휘청거리지 않는 대기업의 힘,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체계를 배워 국내 브랜드 회사에 들어가 저의 아이디어를 크게 작용시켜 되게 크게 키우고 싶은 야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쵸. 대부분의 청년들의 꿈이기도 하죠.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았지만 동아 씨 말고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답변해 주시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정말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커지는데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꿈과 현실의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걸 보면 적진 않지만 대부분 중고 신입을 원하기에 취업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상경계열 제외하고 문과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 하나 들어갈 곳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대부분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동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치지 않기 위해 무수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건 점점 많아지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작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동아 씨는 만약 원하는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루고 싶은 게 뭔가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그 열심히 노력한 저에게 일단 고생했다고 하고 싶네요. 일단 전 원하는 부와 명성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나 명성이 목적이 아니라 해당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패션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아 예를 들면 브랜딩 같은 제가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의 성장에 제 이름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패션 브랜드에 동아 씨의 이름이 같이 있다니 이야기만 들어도 벅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많은 청년들이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중요해지고 휴학도 하면서 자신을 위한 경험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점점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쉬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몇몇 청년분들에게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 생각은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2부 시작 전에 나상현 씨 밴드의 찰란 듣고 오시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덜 웃고 조금은 덜 울게 되었고 마음을 속이고 별일 없다는 듯 말하는 게 익숙해졌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갈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잊혀진 시간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것 같았지만 그때의 꿈들은 두고온 것 같은 불안한 마음뿐이었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갈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이 시간에 밝게 우릴 비추길. 자, 노래 듣고 왔고요. 2부를 시작하면서 그럼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지금에 충실한 사람들이 쉬는 청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나를 갈아놓고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보단 지금 즐기고 하루하루를 살자는 마인드면 쉬는 청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응답은 동아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부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스펙자는 많아지고 대기업 TO는 한정되어 있고 고스펙자도 중견, 중소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포괄 임금제로 퉁치고 낮은 연봉과 과도한 업무로 현타가 와서 퇴사하면서 쉬는 청년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24년, 짧은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인생이 자기한테 좋은지는 아니까요. 쉬어가며 쉼 속에서 에너지를 찾고 달리고 그러다 또 쉬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 것 같네요. 지금도 과제 안 하고 쉬고 싶어요. 4학년이 되어서도 과제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음. 졸업하면 워홀 떠날 생각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세대입니다. 결혼도 점점 안 하기 시작하고 집값은 폭등하고 자기 집 있는 게 꿈인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눈에 보이면 쉼을 선택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인 기준에서 일을 그냥 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다 쉬는 청년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통장에 쌓여가는 돈들, 점점 짙어지는 다크서클들, 반복적인 삶들이 지표로, 숫자로 보이기에 쉼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일자리 마련, 집값 문제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앞선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잖아요. 맞죠?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쉬는 청년은 단순히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한 이들은 33만 5천 명으로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쉬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쉬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냥 구직 의사가 없어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로 42.9%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뽑았다고 해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요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슬프지만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혹은 청년들이 이제는 원하고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더 이상 버티거나 참으려고 하지 않고 더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쉬는 청년들 중에서 4명 중 3명은 일 경험자로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반복되는 야근과 적게 느껴지는 월급을 견디지 못하고 번아웃을 겪게 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꽤 나는 편이고 대기업이 목표거나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상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직을 요구하는 공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도조차 안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입 채용 확대나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원하는 임금 수준이 이토록 중요해진 이유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집 하나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물가도 점점 상승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돈 벌 수단을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외에도 투자나 창업에 관심을 갖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하면서 점점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어지게 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삶을 접하게 된 것도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삶도 접하면서 비교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차 생각도 확장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무작정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쵸.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청년 토크쇼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동아씨,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대한민국의 모든 쉬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방송이 모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번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청년들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그 변화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청년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J 유서진, 게스트 겸 DJ 유동아였습니다. 안녕. 안녕. 아무것도 아닌 일을 새기는 님이 바람대로 써내린 소설의 글 쓰니 끝없는 기대 너와의 미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몇 번을 다시 써내려 작은 우연들에 넘긴 새로운 장면 커져가는 마음은 이미 눈치챘어 우리 이야기 어떤 마지막이 상상한 만큼 이루어진다면 이 밤을 다 세워 더 어렵기 전에 꺼내본 말들과 꿈만 같던 대답 모든 게 다 설레지 혼자서 바라던 마음이 하나둘 이루어질 날이 내겐 소설 같아 너를 만난 기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둘만의 비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고 있나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아질 수만 있다면 몇 번을 다시 써내려 모든 문장 속에다 예쁜 단어로 널 채워봐 어다운 이야기 어떤 장면이 상상한 만큼 이루어진다면 이 밤을 다 세워 더 숨기기 싫은 솔직한 말들과 기적 같은 대답 모든 게 다 설레지 혼자서 바라던 마음이 하나둘 이루어질 날이 내겐 소설 같아 너를 만난 기적 모든 순간에 이제는 의미를 담아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가 솔직한 사랑 진심으로 나의 하루를 채우네. 어떻게 넌 날 웃게 해도 모든 게 다 새롭지. 매일 바라던 날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니 내겐 소설 같아. 너를 만난 기적 같은 일. 이제 나에게 넌 기적.